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예민해진다라는 거였는데 아까 관절염 일기라고 했는데 통증이 이렇게나 강하다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어떤 배경일까요? 네, 이게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시작된 통증이 그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호 체계에 오작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우리 신경의 말단, 제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손끝으로 뭔가 뜨거운 거를 탁 만졌을 때 아! 이렇게 하고 떼잖아요. 그러면 이 말단에서 우리가 신호가 딱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머리 내로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끝에서 느끼고 뇌에서 느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이런 신호 체계들이 잘못되게 돼요. 그러니까 말초에서도 굉장히 크게 통증을 느껴서 1이 전달되면 1만큼 아파야 되는데 이게 1이 갔는데 5, 7로 이렇게 머리에서는 잘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섭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자, 우리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을 장기간 갖고 있던 이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뇌 MRI를 찍어봤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일반인의 뇌고요. 오른쪽은 관절염 환자의 뇌입니다. 자, 빨간색 부분은 이 신경회로 간의 연결을 표시한 건데요. 자, 이 신경회로들이 연결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신경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오작동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정상인지 딱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오른쪽은 빨간 게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정상적인 분은 빨간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작동이 뭔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신경회로가 오작동이 되면요. 이게 우리가 아플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이게 쓸데없이 더 과신호를 만들어서 더 아프게 만들고 사실 이 진통을 만들어주는 아픈 걸 줄여주는 그 물질들은 또 제대로 가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하얗게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증이 계속 가민한 상태로 지내면 어떠세요? 너무 아픈 게 오래 가시면요.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 감정 반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다 이런 데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릎이 아팠는데 뭐 불안, 우울, 두통까지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 통증 버튼이 고장 나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기분 탓이 아니었네. 어디 아프면 되게 진짜 하루 종일 기운 없고 아유, 난 아파가지고 진짜 아유, 뭐 살기도 싫고 뭐 이런 느낌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었던 거네. 그리고 이게 주변에 보면은 뭐 관절염 같은 것도 뭐 1기, 2기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닌데도 엄청 아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오늘부로 통증 버튼이 어디가 좀 잘못 눌렸거나 그런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나가는 게 정말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심각한 거 맞죠, 선생님? 네, 이게 무릎 연골이 다르면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프니까 너무 싫어하면서 아예 안 걸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보행 능력이 그러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체 근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보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서 하루 6,000걸음 이하로 걸으시는 분들은 2년 안에 보행 장애가 생길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0걸음? 나 2,000걸음 안 걷는데 지금도. 2,000걸음 넘으실 것 같은데. 1,000걸음 걷나 뭐. 아니 도대체 보행장애가 생긴대요, 이거 지금. 뭐야. 6,000걸음 나서 깜짝 놀랐어. 아유, 이거 네. 어떻게 괜찮은 건가? 또한 이 무릎 관절염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무릎 관절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은 43%, 신장 질환은 14%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원이다, 근원이야 진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조금 놀랐던 것은 이것이 이제 두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신경 써서 오는 두통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 편두통 발생 위험이 무려 3배 정도나 높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인 그런 고통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이 편두통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진통제를 오래 드시다 보니 이것이 편두통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전자분은 두통도 있으셨어요? 너무 아프면 정신이 없을 정도,
그러면 연달아 두통까지 같이 와요. 저희 엄마도 허리가 진짜 안 좋으신데 복대 차고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막 이렇게 예민해져서 머리까지 그거를 예민해서 머리가 아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일이 진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뿌리야, 다리가. 이 뿌리가 이게 안 좋으니까 이 무릎에서부터 해갖고 이게 전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이미 연골이 좀 안 좋은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나 죽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 가장 중요한 버튼. 이 전신 통증 버튼이 눌려질 위험이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하고 이걸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버튼. 체크돼? 전신 통증 버튼. 요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고. 테스트 좋아하시잖아요. 네,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우리 또 안 좋게 나올 것 같아. 네, 어떻게 진행할 수 있죠?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 먼저 다른 부위 통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정렬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서 오늘 테스트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준비할까요? 네. 통증 버튼이 작용할 그런 우려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어떤 테스트일까요? 네, 일단 무릎 통증이 다른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제 발을 힘을 빼게 되면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대로 내가 쭉 세웠을 때 그대로 발목이 일자가 될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발을 지면에 디디게 되면 수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수평으로 바뀔 때 무릎이 이동하는지 이동하지 않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먼저 테스트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대단한 거 네,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 누를까요? 머리를 이쪽으로 하시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접어서 올려놓게 됩니다. 아픈 거 아니죠? 이제, 네, 아프신 거 아니고요. 네. 자, 힘을 좀 빼시고 그냥 힘을 쭉 빼셔서 있으시면 우리 발 모양이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가 있으시거든요. 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힘 빼시고 다시 힘을 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좀 보이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니 근데 이게 딱 발바닥에서 딱 대기만 하니까 내가 걸을 때 디디는 느낌 나는. 아, 딱 나요. 네. 왼쪽 다리도 한번 보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거의 안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이렇게 만들어도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가다. 오른쪽 대비해서 왼쪽에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쭉 밀면 무릎이 벌어지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잘 안 되십니다. 네. 아파요? 고관절인가? 고관절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뻣뻣하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저는 일자로 못 올라와요. 여기 얘가 가로막는 애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리고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비켜줘야 돼요. 그러네. 이유가 있네. 미리 들어와 계신 여기 분이 있으면. 네, 자리 잡고 계신 분이 맞아요. 계셔가지고. 저희도 임신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아기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바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밀었을 때, 얘를 이렇게 밀었을 때, 네, 무릎이 안으로 좀 같이 밀리는 형태. 그럼 지금 왼쪽도 살짝은 안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오른쪽보다는 조금 덜 하시지만 왼쪽도 살짝은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네. 뒤로 도세요. 뭐 땜이 예. 자, 이제 두 분의 정렬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고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관절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막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이렇게 정렬의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지만 발목부터 잘못되면 이렇게 차례차례 무릎 고관절까지도 연결돼서 이 통증 버튼이 켜질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